자, 김정은 한국사 봉투 모의고사 13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입니다. 가나 정책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데요. 가의 출처는 지금 삼국사기고 나는 고려사 전료로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는 고대 거, 나는 고려 거 팁 잡을 수 있겠죠? 자, 보니까 가에는 왕이 딱 나오네. 어느 왕입니까? 국천왕 딱 나와 있네. 끝났죠? 국천왕이 명령하기를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봄에는 관국을 풀어 가을마다 진대하였다가 진대라고 딱 되어 있죠. 10월에 반납하게 한단다. 무슨 법? 진대법. 뭐로 만들겠어? 진대법. 좋아요. 나는요. 임금이 명령하기를 하면서 몰락한 사람에게 조세를 면제해주고 농업을 권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주고 그죠? 유랑민을 농토로 들어가게 하고 또 대사면을 통해 가지고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민생 안정책이죠. 지금 민생 안정책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데 가와 나가 약간은 다른 내용이죠. 가는 진대, 진은 빌려주는 거, 대는 대여하는 거, 도로 갚게 하는 제도였고 나는 세금 면제니까요. 공통점을 한번 일반적으로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고려 의창 제도로 개성되었다 돼 있는데 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의창은 진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세금 면제책이 의창으로 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의창은 빈민구제를 위한 춘대 추납제이지 세금 면제책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2번 경자유전의 원칙 돼 있는데 이거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는다는 토지기억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재정 수입 확대를 시선 주체이다. 글쎄 조금 아주 광의로 보자면 아주 넓게 보자면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시켜서 그들이 살아야 나라의 수입이 보장되니까 라고 확단된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는 보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세금 면제 조치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것이다? 조금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지금 뭐 국가에서 세금을 좀 깎아준다는 게 수입 확대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다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죽지 않냐고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국가의 근간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저 멀리 내다보면은 재정 수입 확대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4번입니다.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요게 답이 되겠죠. 둘 다 국가가 백성들을 위무해주고 백성들을 통제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가 너희를 케어해준다. 걱정 마라 나만 믿어라. 뭐 이런 거니까 현대 국가의 복지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국가의 지배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번입니다. 다음 자를 보고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추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추론 어떻게 하라고요? 자료에 즉하여 해석하자. 우리 고구려와 백제의 기록인데요. 두 나라의 세금 제도는 현재 제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제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다만 이와 같이 중국 측 자료인 수서나 주서 등에 약간 일부 내용이 남아있어서 대략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감만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시기 또는 한 지역의 사례만 보는 걸 수도 있고 따라서 이거를 정확히 고구려나 백제 세금이라고 볼 수 어렵지만 이런 걸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추론이니까 뭐 선지부터 볼까요? 1번 조는 호의 등급을 기준으로 수치하였다. 자, 위에 보니까 조는 상호가 한 섬, 그 다음이 7말, 하호가 5말. 어때요? 호의 등급 기준으로 만든 거 맞죠? 3등급 되어 있습니다. 상호, 차호, 하호로. 자, 맞는 얘기고요. 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금은 인두세였다 되는데 보니까 인두세가 포목 5필과 곡식 5섬. 자, 지금 인두세 1인당 내는 세금 비율이 곡식 5가마인데 조는 집마다 한 경우에 가장 상호인 경우도 한 가마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조가 많습니까? 인두세가 많습니까? 인두세가 훨씬 많죠. 그죠? 인두세가 상당히 중요한 세금이었구나. 우리가 배운 거를 한번 따져봤더니 떠올려봤더니 고대는 노동력이고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노동력을 매우 중시했었고 따라서 인두세 같은 게 매우 중요한 비중이었다는 거 배워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가오는 노동력의 다과에 따라 기준하여 3등급 구별했다 돼 있는데 자 3등급인 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밑줄 친 것처럼. 하지만 이게 노동력인지 재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라고 하는 세금을 거둔 걸로 봐 이거는 아마도 재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 유추하는 문제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삼국의 조세는 곡물이 중심인데 특정 지역 수산물도 거두었을 것이다. 세를 봤더니 포목, 명주실, 삼 같은 옷감도 있고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걸 봤더니 고구려전 봤더니 유인의 경우 유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유랑민인지 말갈죽인지 놀유자거든요. 노는 인간 그런 뜻인데 3년에 한 번씩 10사람이 합쳐가지고 가는 배, 일반 배도 아니라 매우 가는 배를 냈다고 되는 거는 어떤 특정 특산물이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4번도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3번입니다. 밑줄 친 그가 활동한 시기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하는 시기 문제군요. 일단 그가 누군지 보면 되겠다. 자, 그가 기욱하여 흥덕왕, 왕이 나와 있네요. 그럼 시기 나온 거지 뭐, 그죠? 흥덕 모른다고요? 그럼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중국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노비로 삼고 있으니 어디다가 청해에다가 진영을 두어. 청해진이죠.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신라 하대라는 거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신라 하대에 해적들을 소탕했던 누구에게요? 이거 장보고 그죠?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니까 신라 하대로구나. 자, 신라 하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까요? 1번입니다. 육두품 세력은 골품제를 비판하며. 좋아요.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좋습니다만 아이고 성리학 넌 아니다. 그죠? 장보고 때문에 성리학이. 성리학은 언제 들어온 겁니까? 고려 말 원관섭기 충렬왕 때 들어오기 때문에 신라하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군요. 자, 2번입니다. 지방에서 성주 또는 장군, 이게 호족이죠. 이들이 지방행정을 장악하고 군사권을 장악하고 세금까지도 마음대로 삑을 뜯어먹었었죠. 3번 귀족과 호족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은 유망민이 되고 초적이 되고 원종 애노의 난 발생할 수 있겠네. 4번 중앙에서는 내무랑계 후손들이 내무랑 체크해둘까요? 자, 우리 신라 중대는요 무열계 직계가 왕위를 계승했고요. 신라 하대에는 김씨면 누구나 해서 범내물계라고 했었거든요. 내무랑계 후손들의 왕위 계승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의 징탈전이 계속돼서 지방에 대한 통치력은 약화되고 지방에는 호족이 대두하게 된 것이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이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를 밑줄 친 시무책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태조께서 기록한 이래로 신이 알게 된 것을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태조부터 경종까지 몇 명의 왕, 5왕의 정치와 교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른바 5조 정적평을 올리고 나아가 시무책을 조문별로 나눴단다. 이 시무책이 뭘까요? 누구의?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렇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시무 28조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건 뭐 28조 외워봐라 그런 건 아니겠죠. 28조 중에 22개조가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유교적인 정치념을 통하여 그리고 성종의 업적을 통해서 한번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연등이와 팔간회 등 불경설을 성대하게 행하십시오. 그럴 리가. 최승로는 유교적인 기반으로 광종의 불교행설을 비판했던 분입니다. 연등이와 팔간회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국가정을 존모금으로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지. 2번 고려의 풍속에 비로하니 거마와 의복은 중국을 본받으십시오. 최승로가 중국 제도를 많이 카피한 건 맞습니다만 어떻게 했다 그랬나요?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래서 삼성육부를 이성육부로 변형시키고 당만 카피한 게 아니라 당송을 골고루 수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귀족 합의체 뭐 제추회의도 만들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마 의복 같은 일반 민속 풍속 같은 것들은 굳이 중국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 우리식으로 가자 했단 말이지. 맞습니까? 그래요. 3번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노비를 안검했던 광종의 뜻을 헤아리소서. 아니죠. 최승은 오히려 노비 안검법 비판하면서 노비를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노비 환천법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4번 주요 지역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청컨대 외관을 두서서 비록 다 보낼 수 없지만 이런 걸 직접 살피기 바랍니다 해서 외관 파견을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문제는요 최승로를 전반적으로 모르더라도 28조 모르더라도 성종의 업적과 연계해가지고 한번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4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볼록 나와버렸네. 다음 글을 쓴 인물이 만난 국왕이에요.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가 만난 국왕을 묻고 있어요. 이런. 자, 볼까요?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에는 비색이라고 한다. 아, 정말 솜씨가 좋아졌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고려 청자를 찬탄했던 그 인물. 자, 근데 아직 잘 모르겠단 말이지. 뒤에 보니까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동그라미 김부식이죠. 이 양반이 바로 김부식을 만났나 봐요. 김부식은 풍만한 얼굴과 큰 체구의 얼굴이 검고 눈이 튀어나왔고 붕어인가 어쨌든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다만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망을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 사람은 고려인들은 비색이라고 한다라고 했던 걸로 보아 고려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외국에서 와가지고 김부식 만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누굴까요? 알면 좋고 바로 서긍이란 인물입니다. 서긍이란 인물이 송나라 인물인데 이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려 도경이라는 고려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도는 그림이죠. 경은 내용입니다. 그림과 글씨로 정리했던 그런 책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실정을 전하는 그림책이에요. 예, 스파이로 와가지고 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금나라하고 연대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송에서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그 영화에 쓴 고려 도경 내용인데 현재 그림은 남아있지 않냐고 글씨만 남아있는데 당시의 기록을 상당히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풍속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누구였습니까? 지금 김부식 있는 거 보니까 왕은 누구? 고려 인종일 것 같아요. 적어도 김부식을 통해 고려 중기군이라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 체크해 두시고 일단 서긍이라는 인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긍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고려도경이라는 책. 이 책은 사료로 자주 등장하니까 한번 눈여겨봐두세요. 1번 언제입니까? 요거는 무신집권기고 2번은 공민왕 때고요. 3번 요거 현종 때죠. 현종 때 거란 침략 막아내고 나서 여러 가지 사회시책 중에 하나가 바로 면군급구법이었습니다. 경사육학 정비 언제입니까? 향학증설 바로 인종 때 요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6번입니다. 다음 절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인물이네요. 대사께서는 묘종을 설법하기를 좋아하여 언변과 지혜가 막힘이 없고 대중에게 뭘 권했다고 뭘 참회하면 누굽니까? 요새 참회가 맛있다 요새였죠. 요새입니다. 왕공대인, 지방수령, 높낮이 모든 사람들이 300여 명이 내려와 있었고 가르침을 여기저기 전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와서 배웠나 봐요. 이분은 바로 이들과 더불어 셋째 줄에 있는 결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무슨 결사? 백년결사. 어디에서? 강진 만덕사에서. 자, 그 정 잡아두시고 내용 정리해볼까요? 화엄을 바탕으로 관음신앙을 중시했단다. 누굽니까? 의상 얘기죠. 정토왕생 중심으로 한 법화신앙 강조, 법화신앙 요새 콜. 정토왕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정토종. 누구예요? 원효가 얘기했던 정토신앙이 누구로 갔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의천으로 다시 의천의 천토종을 바탕으로 했던 요새의 백년결사 이어지는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3번 아미타 불교대중화 원효. 4번은 의천 얘기겠네요. 7번입니다. 고려의 사회상을 묻고 있는 문제 OX 문제죠. 1번 죄를 지어 관직에 나갈 선자들을 귀양시키는 형벌이 있었다. 무슨 형? 귀양형. 주로 귀족들이겠죠. 관직에 나간 거 보니까 귀족 중에서 죄를 지으면은요 개경 즉 왕도에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너희만 집에 가 하는 시골로 가세요라는 고향 앞으로 바로 귀양령이 있었습니다. 2번 개간지는 일정 기간 면세해 줌으로써 농민 부담을 경감해준다. 고래 민생안정책 개간지에 대해서 진전을 개간할 경우 유주지의 경우에는 어떻고 무주지는 어떻고 하면서 일정 기간 세금 면제 정책 기억나십니까? 좋죠? 3번 백성이 제의를 당했을 때는 세금 감면하는 제면법이 있었죠.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 민생안정 맞고요. 4번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성 재가에 전혀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생 자식도 과거도 볼 수 있고요. 사회인출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4번에 있는 차별을 두었다는 건 아니에요. 재가가 자유로웠고 사회인출에 차별이 없었다. 그래 맞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8번입니다. 너 또 왜 나오니? 다음에 지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해보자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 다라마 그냥 순서대로. 일단 물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먼저 공민왕이요. 공민왕이 초기 개혁을 주도하다가 홍건적의 침략 때문에 결국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 갔어요. 어디로 갔죠? 안동 복주로 갔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궁궐이 망가졌기 때문에 잠깐 흥왕사란 사찰에 머물면서 전국을 구상하던 중 권문 쪽이 국민왕을 제거하려고 흥왕사에 침입했다가 결국 이 사건이 진압되는 이른바 흥왕사의 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국민왕은 신돈 등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재설치하고 고문속을 강력하게 제거하고자 왕권 강화책을 폈었죠. 자, 그러나 국민왕은 죽었어요. 죽고 나서 결국 우왕이 왕이 되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왜구들이 들어오면서 홍산, 진포, 황산, 관음포 등등의 대첩들이 났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흥 세력이 큰 힘을 거뒀고 그중에 신흥 무인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였던 이성계가 바로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가지고 조민수가 우왕을 제거하고 창을 옹립하자 열받은 이성계와 신인 세력들은 폐가 입진을 명분으로 창왕을 패한 다음에 공양왕을 옹립하는 결국 전국 변화를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요게 순서입니다. 오케이? 가나 다라마 순서 머릿속에 그려두시되 일단 가나부터 봅니다. 가나 중엔 누가 먼저? 가가 먼저. 홍산대첩이 폐갈진보다 먼저. 그쵸? 가는 우왕 때 나는 창왕을 제거한 거니까. 다 위화도회군은요. 홍산대첩 이후에 위화도 회군이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폐갈진이라는 거니까 다는 가와나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좋아요. 라는요. 흥왕사의 변이니까 공민왕 때니까요. 이거는 가보다 앞이겠네요. 라는 가 앞에 쓰시고 그 다음에 신돈등용이 먼저인가 흥왕사의 변이 먼저인가 신돈등용이 흥왕사의 변 이후니까 라와 가 사이에 말을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라마, 가, 다, 나라고 하는 순서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가자라는 포인트 잡고 답은 4번이다. 자, 9번입니다. 다음 패단 시정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 패단이 뭔가 보고 정책 찾고 과전에서는 전주가 세금을 거둘 때 상을 보내 현지에서 지가 조사하고 과중하게 거두는 겁니다. 심지어 잔물도 함부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가 세금 거둘 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있는 모습들 전주의 권력이 매우 강한 걸 볼 수 있는데 세금을 걷는 수조권자가 자기 나름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답험 손실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앞에 문제 기억나시죠? 그리하여 농민들이 고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를 시정하고자 이 패단을 시정하고자 전주의 답험 손실권 남용을 시정하고자 했던 정책은 뭘까요? 바로 관수 관급제란 제도이죠. 찾아봅시다. 그러면 1번 뭡니까? 직전법. 2번은요. 과전법 초기 모습이고요. 3번은 세종이 했던 전분육동인데 이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답험 손실 패단으로 세종이 공법을 만든 적은 있습니다. 연분 구등 같은 거. 이건 국가 세금량을 통제해주는 조치인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 뒤에. 다만 그런 것도 역시 답험 손실을 제한하는 목적은 맞아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전분육 등은 별 관계는 없습니다. 4번 관청의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자에 지급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관수, 관급이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관리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 임용제도가 뭔가 봐야 되겠네요. 일단 경국대전이란 출전 체크해 두시고 항상 출전 먼저 봅니다. 조선이에요. 자, 3년에 한 번 시험을 본다. 그렇죠. 매 3년마다 무슨 시험? 식년시가 있었고. 자, 보니까 전년 가을에 초시 보고 그해 초봄에 복시전시 보고 초시 복시전시 필요입니다. 그때 보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 탐관오리 아들, 재가녀 아들, 손자, 서얼 등은 문과시험, 생원, 진사시, 속과 좁은 의미의 좁은 의 문과 그럼 대가를 한다 그랬고 넓은 의미는 속과를 포함한 것인데 여기서는 문과, 생원, 진사한 거 보니까 좁은 의미의 문과와 그 다음에 생원지사라는 속과를 같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문관 임용 시험에는 이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게 조선의 법이었죠. 그렇죠? 성리학적 직서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니까요. 그 도에 살고 있지 않은 자, 조정에서 근무하는 관리로서 현직에 있는 자는 어디 응시하지 못한다고? 향시 지방시험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연고가 없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험 볼 때 지방시험은 거기에 연고가 있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함경도 향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직 관료 역시도 향시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시험장은 두세 곳에 두고 있고 응시자가 시험관과 상피라면은 다른 데서 봐야 되고 아버지가 시험 보면 아들은 보지 말아야 되고 이와 같은 상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잡과에 있어서 음양과의 천문학은 천문학생도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문 직업자들만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됐나요? 자, 조선의 문과, 조선의 과거 시험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좀 읽어두시고요. 자, 1번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있나요? 뒤에 있잖아. 천문학, 음양과, 그죠? 현직 관료는 과공시 금지되었다. 현직 관료는 향시는 못 본다고 되어 있지만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때 현직 관료 어땠습니까? 현직 관료는 중시라 그래서 관리 승진제도라든가 새로운 시험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 이 같은 경우에 구도장원 그랬잖아요. 9번이나 시험 봤다고. 이거 아닙니다. 그죠? 현직 관료들도 역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 방지하기 위한 상피가 있는 것이고 성역에서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옆으로 한번 쭉 묶어볼까요? 죄를 범하여 영구 임용할 수 없는 자,
탐관오리 아들, 제가녀 자손, 서얼은 문과 볼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보니까 성리학 주소가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 왕의 제위기의 사실이 아닌 것은 왕권을 강화한 가는 양란 이후 수치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대동법을 어떻게 했답니까? 실시한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거예요. 평안도 함경도는 왜 지었을까요? 인유 지역이니까, 그죠? 이 지역은 거기서 그냥 쓰는 것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서울로 올려라. 자, 이렇게 확대했던 왕이 누굽니까? 전국 확대는 숙종이었죠? 그죠? 숙종입니다. 숙종 제위기의 일이 아닌 것은 금이영 설치 몇 번 나왔다 콜? 그죠? 경신한국 얘기로 대전통편 누구 이거는 정조죠. 정조가 대전통편이었고 청나라 정세가 불안해지자 윤유가 북벌론을 정했단다. 청의 정세변화를 이용한 윤유 남인의 북벌론 콜. 대표를 보내 청나라 관리와 함께 백두산 정계비를 숙종 때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토문강을 경계로 하는 내용을 딱 새겨놓은 것이죠. 그죠? 현재 간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거 바로 이 정계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글에 지시된 세금제도가 시행될 당시의 과학문화. 세금제도 찾으시고 시행될 당시를 생각하시고 과학문화 보시는 겁니다. 일단 세금제도가 뭡니까? 균역법이죠. 딱 보면 알겠죠? 양역폐단이 심하여 하면서 두 필을 한 필로 감해주는 무슨 법? 균역법. 이 시행된 거 언제입니까? 균역법은 영조 때부터입니다. 언제까지죠? 가보기역기 전까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영조 때 이유를 쭉 보시고 그 당시 조선 후기의 과학 문화를 고르시는 겁니다. 항상 시행될 당시이기 때문에 영조만이 아니에요. 영조 뒤에 정조 때도 있었고 순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균역법이 있던 건 언제까지입니까? 흥선대군의 호포제 이전까지니까요. 정확히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고 가보기역 때까지도 그와 같은 군포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일단 균역법이 바뀌는 건 호포법까지라고 생각해 둡시다. 흥선대원군 제가 아까 가보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군포제도가 변단 얘기고 균역법이 호포로 바뀌는 건 흥선대원군 때. 자, 그 당시 과학문화입니다. 1번 볼까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하 원본이 있었나요? 있었죠. 이런 책이 도입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1, 2, 3 선지를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외우지 못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들을 정도 돼야 됩니다. 2번 지석영은 서양의학의 성과를 토대로 서구의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했다 되어 있는데 지석영은 종두법을 실험하고 실시한 사람 많습니다. 1885년에 우두신설이라는 책을 지었고요. 을미개혁 당시에는 우리나라 종두법을 보급하면서 나중에 그 광재원이라는 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최초는 아니었어요. 최초는 누가 했나요? 알다시피 정혜경이죠. 정혜경이 이미 마거회통에서 최초로 서양의 제너의 종두법을 소개한 바가 있었죠. 최초가 아니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걸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고려만국전도는 세계지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지도인데 우리나라에 전래돼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고려만국전도가 만들어집니다. 서양식 도법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리학이 소개가 되었었고요. 서호수는 우리의 농법과 중국 농법을 전부 다 수용하여 새로운 체계화를 위하여 쓴 책이 바로 뭘까요? 해동농서라는 책을 썼죠. 서호수의 해동농서. 그렇죠? 역시 맞는 내용이겠네요. 정답은 2번인 걸로 마무리. 13번입니다. 밑 주신 이 농법이 널리 보급된 시기의 농촌 상황. 이 농법이 널리 보급된 시기입니다. 처음 도입이 아니라 대충 필 올 겁니다만 읽어볼까요? 제초에는 편하고 가물면은 난리가 나. 이 이유는 뭐냐? 첫째, 김내기 노력을 더하는 게 좋은 점이고 둘째,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기를 수 있지. 이미 모판에 기르고 있다고 옮겨 심는 거니까. 셋째, 그 과정에서 일단 좋지 않은 걸 솎아내고 싱싱한 것만 기르다 보니까 너무 그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법? 모내기법, 한자로 이항법이죠. 이항법이 처음 도입된 건 언제입니까? 고려 후기에 이미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널리 보급된 거는 조선 초도 아니고 언제? 조선 후기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농촌 상황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이항법이라는 거 잡아두시고 용골차를 비롯한 수차가 도입되었다. 답이 나와버렸네. 아니죠. 용골차, 용의 뼈다귀처럼 생긴 수차라는 뜻인데 밑에서 이제 수레가 쭉 연결돼가지고 물을 퍼올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용골차는 중국에서 원간섭기 도입된 겁니다. 그렇죠? 원간섭기 공민왕 때 이미 백문보의 권위에 따라서
수차를 도입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려 말의 일이에요. 2번 경작직경을 확대한 분홍들이 등장했단다. 분홍, 요분홍이라든가 경영형 분홍이라고 불렸던 경작지 규모가 확대할 수 있겠죠. 이 일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른바 광작이라고 하는 거죠. 3번 보리재배가 늘었나요? 그렇죠. 이 양법으로 모판에서 모를 기를 동안에 본밭이 놀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리를 심어요. 그렇죠? 보리를 재배한 다음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다시 또 벼를 심고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리는 다 이제 식량으로 쓰고 쌀은 이제 보통 세금을 내거나 판매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식량 사정은 이전보단 나을 수 있었겠죠. 쌀만 기를 때보다는 쌀보리 기르면 세금이 식량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니까 3번 가능하겠죠? 4번 일손이 많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주가 직접 경영하는 겁니다. 일손이 꼭 필요한 이양법식이라든가 추수 때만 노비나 머슴, 임노종을 고용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직접 경영이 늘 수 있었다는 것도 이양법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갑시다. 그러면 14번입니다. 물 한잔 마셨어요? 자, 가와 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상반된 견해이다. 자료 읽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상한 대화를 찾아보라는 그런 문제겠네요. 가, 임금의 급선무는 덕업에 있고 공사가 아닙니다. 근데 전하께서는 지금 돈도 없는데 재용이 고갈된 때에 말이야 방대한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소 라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반대죠? 나는요 시작한 지 겨우 40일 만에 이야 벌써 어떻게 했대요? 왕의 거처로 옮겼답니다. 왕의 거처로 옮긴 거 보니까 이건 무슨 사업이었겠어요? 이 공사는 바로 궁궐공사겠죠. 30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거, 임란 이후 불났던 그 궁궐을 다시 지었던 경복궁 중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알겠죠? 자, 가는 지금 경복궁 중건을 반대하는 겁니다.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거뒀고 당백전이라는 돈을 발행했었고 그 패를 지적하고 있는 1번 내용 맞는 내용이죠. 그죠? 2번 가는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전 지계 사업을 강행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되어 있는데 흥선대원군은 양전 사업은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계 발행은 하지 않았어요. 지계 사업은 언제입니까? 대한제국 광무개혁 기일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매우 쉽죠? 3번 나는 전람소실된 궁궐 중건을 기뻐하고 있어. 아마 대원군인 것 같아요. 그죠? 대원군 좋아가지고 지금 왜 그랬대요? 이 경복궁 중건의 가장 큰 목적은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3번 4번 가능한 얘기했다. 맞습니까? 콜. 자,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인데 다음 자료가 지금 어디서 나온 책이냐 보니까 매천야록입니다. 누구의 글인가요? 황현. 절명시를 쓰고 국권 피탈했던 1910년에 돌아가셨던 황현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국권 피탈 전의 일일 거예요. 일단 뭐 대충 내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저 내용 당시 외국한테 개간을 허락한 일 때문에 일본 놈한테 개간을 허락했대. 뭐를? 피로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매우 아주 안 좋았는데 외부로부터 외국 공사관에 독촉하는 조회문이 수십 통이 되었답니다. 외국 공사관에. 이건 지금 아직 국권 피탈 전이고 심지어 일본 공사관이 있는 걸로 봐 을사늑약보다도 전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쵸? 당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밑에 세 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무지 기한권을 돌려준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들을 시키려고 했다고 노력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일본이 황무지 기한권을 가져갔던 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직후였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황무지 기한권 요거죠. 지두가 바로 보아내라든가 농광회사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자, 1번의 지정금은 언제 왔습니까? 1차 협약대 온 사람들입니다. 재정금은 메가타인데 그 사람은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고요. 이번에 만민공동회는 독립해간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요. 동척은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황무지 기한권 요구는 1904년에 있던 일이고 전쟁 중에 동척은 을사늑약 후에 만든 그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겠죠. 16번입니다. 어느 인물을 소개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 신문사 특파원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러일 전쟁기에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7월에 양기탁과 신문을 발간했어요.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났는데 영국의 런던 데일리 뉴스 기자가 오셨습니다. 그랬다가 일본이 참 나쁜 놈이거든.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사직을 하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양기탁과 신문을 만들었죠. 당시 일제는 무력으로 점령하고
우리를 검열 언론 탄압했는데 이때 그는 바로 이 신문을 통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겠죠. 마지막에는 나는 죽더라도 신문 오랫동안 살려가지고 너희들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죠. 누굽니까? 베델이라는 분이죠. 런던 데일리 뉴스를 카피하여 코리안 데일리 뉴스를 만들고 한자로 대한 매일 신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판은 양기탁 씨가 발행을 맡았었고요. 그죠? 베델, 베델, 배설, 배설 그랬었죠? 배설똥 그랬을 겁니다. 자, 이 양반이 했던 일 뭡니까? 바로 3번에 있는 대한매일신보겠죠. 1번은 서재필 얘기고요. 2번은 1880년에 있었던 관보죠. 박영효가 주도했습니다. 4번은 1930년대에 있었던 동아일보의 활동입니다. 문자보급은 조선일보 29년, 분화로드는 31년 동아일보였습니다. 그렇죠? 베델의 활동은 3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콜.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7번입니다. 1920년대의 독립운동이에요. 연도가 나와있네. 20년대라고요. 그죠? 자, 옳은 것은요. 만주의 독립군이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지. 봉오동 청산리 이후에 간도 참변을 일으키자 일본이 우리가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소련 땅에 들어갔다가 자유시 참변을 겪었죠. 이거는 일본군이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소련에 갔다가 소련 지도부의 무능과 우리 내부의 내분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번 계급 타파 토지 평균 분작을 지도인임을 했던 20개조 강령 밑줄 그어주세요. 계급 타파와 토지의 평균 분작 등을 내세웠던 20개조 강령,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포했던 것은 바로 의열단입니다. 한일협단은 31년에 만든 조직이므로 20년대에 맞지 아니합니다. 3번이 바로 무슨 협정? 미스 협정.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2번의 의열단도 기억해 두세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신민의 1907년에 만든 조직인데 왜 20년대가 나와? 그죠? 민중대회로 광주운동을 지원했던 거는 신간해고요. 105인 사건은 1911년에 신민회가 해체된 사건이고요. 막 갖다 붙인 선지지 뭐.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으로 가볼까요? 안창호의 주 양력입니다. 이 내용이 양력인 건 틀림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고서 한번 선지하고 맞춰보라는 내용인 것이죠. 자, 7년에 안창호는 신민회를 조직한 거 맞죠? 양기탁과 함께. 하지만 신민회가 의병 전쟁을 격려하고 재정을 지원했다. 신민회는 의병 수행에 우호적이긴 했습니다. 양기탁이나 베델의 대한매일신보도 의병을 되게 지원한 바가 있었고요. 하지만 신민회는 그렇다고 의병을 격려했다거나 그리고 비밀 결사했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안창호는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계몽론자입니다. 그죠? 실력 양손론을 끝까지 펼쳤던 분이었기 때문에 신민회가 그럴 수는 있지만 안창호가 의병을 격려하고 재정을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단 신민회가 비밀 결사였고 안창호의 성향도 그렇진 아니했고 1번은 그 당시 이제 의병 무장수행 계열과 약간 이제 계몽 계열이 대립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대한인국민회 어디 있었나요? 미국에 있었죠. 미국에 있었던 그레이트 코리안 국민회, 대한인국민회의 초대 총회장을 안창호가 역임했나 봐요. 그 다음에 다 해보니까 임시정부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1919년 초창기 임시정부에서 안창호는 내무총장,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연통제 교통국을 지원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활동했던 분도 맞았고 도산 안창호, 하와이 안 그랬었죠? 임정에서는 연통제 교통국 운영을 맡았었고요. 라에 보니까 23년에 국민대표의 부의장이었는데 이분은 무슨 파? 개조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정 해체론이 아니라 재정비론, 바로 개조파도 맞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1번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입니다. 미추진 기억과 니은 사이의 일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공산군의 남침,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그죠?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6.25 전쟁. 자, 을 경험했던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은 보니까 민주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승만의 독점권을 무너뜨린 그 정혁명은 바로 4.19겠죠. 1960년 4월 19일. 그러니까 50년 6월 25일부터 60년 4월 19일까지의 일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산 정치파동 뭡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오리발 52년 발췌 개헌. 그렇죠? 52년에 개헌을 시도했는데 직선제 개헌을 시도했는데 이게 부결되자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고 다시 가결시켰던 게 바로
부산 정치파동이었죠. 발췌기원이었습니다. 1차 기원 1952년 부산에서 6.25가 소강 상태에 이르자 부산에서 일으켰던 게 바로 1차 발췌기원이었으므로 1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국가범법은 1948년에 있었던 11구 여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공산군 남침 6.25 전이고요. 혁신계 정당의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동론은 장면 정부니까 4.19 이후고요. 친일파 처벌을 위해 했던 반민법도 역시 정부 수립 후인 194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6.25보다는 앞일 겁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묻고 있는데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유례없는 실현과 변화, 부실은행 정리, 그 다음에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통폐합과 부도 뭐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쭉 읽어봅시다. 그죠? 쭉 이런 내용으로 실업자가 막 늘고 있었고 실업률이 7.6%라고 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12%, 15%까지 가는데 그죠? 이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실업대란 속에서 정부는 재계, 노동계 대표와 함께 뭘 만들었답니까?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답니다. 1998년 누구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일이었죠.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였죠. 글자가 잘 안 써지죠? 네. 자,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니까 IMF 바로 4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1번 언제입니까? 2차 오일 쇼크 1978년에 일이었고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도입 역시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었고요. 3조 왕사증거는 1988년 이후 80년대 말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에 있는 인프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를 받던 시기였구나라는 거겠죠. 항상 우리 현대 경제가 어렵지만 우린 또 전진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믿으세요, 나라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네. 자, 20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